청소년. 네, 주간 청소년 민철홍 팀장님과 함께 한 주간의 청소년 관련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관악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철홍 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좀 까칠하고 좀 피곤해 보이네요. 제가 어젯밤 한 새벽 2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제가 그래요? 오늘 방송을 준비를 하느라고 노래도 이것저것 찾아보고 또 이렇게 대본도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네. 좀 피곤합니다. 아니 뭐 청소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네. 자, 야구 보느라 혹시 늦게 잔 건 아니고요? 어제 원래 월요일이라서 야구가 안 하는 날인데 저희 예. 팀이 지난주에 한번 우천으로 연기가 돼서 음. 야구를 했는데 예. 1회부터 2회인가부터 한 11점 주고 이래가지고 중간에 꺼버렸습니다. 그래서 야구 보다가 늦잠 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염려가 됐었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주간 청소년 이번 주에는 소식을 몇 가지나 가져오셨나요? 네, 세 가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 주시죠. 네,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고 그건 청소년들도 예외가 아닌데요. 똑같은 코로나지만 더 크게 피해와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서 오늘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소위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청소년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더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교육 격차, 교육 불평등이 더 심화되었다. 이런 얘기는 교육계에서 계속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이걸 실증적인 통계를 통해 보여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 그런 게 나왔군요. 네, 어떤 조사 결과인가요? 네, 경기도 교육연구원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코로나로 인한 학교 구성원들의 생활과 인식 변화를 분석했는데요.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조사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 이런 조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악구에서도 참고할 만할 것 같습니다. 네. 조사 보고서 원문은 제가 아까 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제가 못 찾은 건지 아직 뭐 올라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요. 저는 이제 시사 주간지 시사인에서 요 조사 보고서 내용을 이번 호에 소개를 했는데 이 내용을 바탕으로 몇 가지 눈여겨볼 만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전해 주실까요? 네, 이 조사에서는 학생들의 가정 경제 수준을 상중하로 나누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가정 경제 수준이 하인 학생들이 상인 학생들에 비해서 나는 온라인 수업에서 집중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공부한다. 온라인 수업에 참여할 때 사용하는 기기가 낡아 방해를 받은 적이 있다. 나는 온라인 수업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고 불편하다. 이런 문항들에서 2배에서 4배 정도 더 높은 비율로 그렇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해가 가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가정경제 수준이 어려운 학생들이 여유 있는 집의 학생들보다 온라인 수업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네요. 네, 이건 단지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어떤 뭐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노트북 같은 기기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뿐이 아니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이 기기가 있느냐 얼마나 성능이 좋으냐에서도 차이가 났지만 기기가 확보되었다고 해도 혼자서 쓰는 조용한 방이 있는 학생과 다른 가족들과 함께 있는 장소에서 수업을 받아야 하는 학생은 다르다는 거죠. 네. 그리고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차이가 났는데요. 가정경제 수준 상인 학생들에 비해 하인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 주 해결 방안으로 응답한 게 보호자로부터 도움을 꼽은 비율이 절반도 채 되지 않았고요. 네. 혼자 해결이나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감이 높게 나왔습니다. 네. 옛날에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시험 기간인데 방이 여러 개 없으니까 네. 또 어른들은 연속극 봐야 되고 뭐 이러는데 같은 시간에 공부를 하려니까 서로 피해가 되고 조용히 좀 해요. 막 이런 짜증을 냈던 마치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네, 사실 학교 이 공교육이라고 하는 네. 게 가정 형편과 관계없이 이제 학교에 와서 교실에 그렇죠. 앉아 있으면 모두 다 비슷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집중할 수가 있고 이제 네.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다 보니까 이 가정 환경이 이렇게 더 적나라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러네요. 거죠. 자, 부모님이 온라인 수업을 도와줄 수 있는지도 또 차이가 난다는 거네요. 네, 아무래도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는 부모님들은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런 경우 집에 계시면서 아이들 공부를 봐줄 수도 있을 텐데 네. 가정경제가 하에 해당하는 분들은 코로나 동안에도 여전히 생계를 위해 밖에 나가 일하셔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통제도 어렵고 또 협조하는 부분도 어렵고 스스로 해야 되니까
네.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하게 되면서 교육 격차가 또 더 심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공부 외적인 면으로도 계층별 차이가 많이 나타났나요? 그렇습니다. 수면 시간도 가정경제 수준이 하인 학생들이 더 불규칙해졌고요. 학교에 안 가는 날에 점심을 먹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비율, 학습 외의 목적으로 미디어를 하루 4시간 이상 사용했다라고 한 학생들, 또 아무 하는 일 없이 그냥 있는 시간이 하루에 4시간 이상이다. 밖에서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이 하루 중 전혀 없다. 이렇게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모두 가정경제 수준이 하인 학생들이 상이나 중인 학생들보다 높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고 가까운 무슨 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서 집합이 안 되잖아요. 요즘 다 사실 저희 그렇죠. 센터도 지금 휴관 중이긴 합니다만 네. 뭐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라든지 뭐 공부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방송하면서 2m 이상을 떨어져 있고 마스크 끼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뭔가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예. 자,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생활도 더 불규칙해지고 또 친구들도 덜 만난다는 얘긴데요. 이런 게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실제로 나는 요즘 짜증을 많이 낸다. 나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나의 미래가 불안하다. 나는 학교에 가지 않는 날에는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런 문항들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역시나 가정경제 수준이 하인 학생들이 높았고요. 또 나는 요즘 행복하다고 느낀다라는 문항에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이제 상인 학생들이 하인 학생들의 거의 2배 가까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제 아동 전문가에 따르면 아이들은 어느 정도 물질적 결핍만 없으면 행복하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은 행복도가 이렇게 계층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 정도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될 일이다라고 사실 합니다. 이 코로나 환경은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고 또 이렇게 오래 갈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고요. 또 앞으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미리미리 뭔가 이렇게 염려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기회가 없지 않았나. 그나마 지금 이렇게 또 분석을 하고 있다니까 또 좋은 방향으로 갈 그런 결과가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동, 청소년들에게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이런 문제가 확인된 만큼 우리 모두 이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소식으로 또 넘어갈까요? 네, 첫 번째 소식으로 좀 심각한 얘기를 했죠. 자, 이번에는 청소년의 부모님들이 들으실 수 있는 온라인 특강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강의요? 예. 네, 어떤 강의인가요? 네, 충청북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주최하는 특강인데요. 언택트 시대 집에서 부모와 함께하는 공부머리 독서법이라는 주제의 강의라고 합니다. 이 참 특강 재밌을 것 같은데 이 공부머리 독서법이라고 하니까 좀 더 좋습니다. 하여튼 뭐 충청북도 쪽에서 하는 특강인데 코로나로 요즘 온라인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디서든 뭐 듣는데 제약이 없는 거겠네요. 네, 요즘 온라인 강의들 많이 하는데요. 네. 이제 원래 같으면 충북에서 하는 강의를 서울 사시는 분들이 듣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코로나가 또 이런 측면도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강사는 최승필 작가라고 공부머리 독서법 아까 나왔었죠. 네네. 공부머리 독서법이라는 책을 이분이 썼다고 하고요. 독서교육 전문가입니다. 강의 내용은 독서가 필요한 이유, 청소년에게 맞는 독서 지도 방법, 자녀와 함께 좋은 책 고르기, 우리 가족 독서 습관 들이기 이런 내용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날도 많고 또 부모님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고 독서를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하면 좋겠는데요. 뭐 온라인으로 또 재밌는 뭔가 그래도 특강은 또 재밌게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언제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네, 이게 실시간 강의가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 유튜브에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9월 25일 금요일 네. 오전 10시부터 29일 화요일 자정 사이에 충청북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셔서 들으시면 되는데요. 네. 사전 신청을 하시면 문자로 유튜브 채널 주소를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그럼 사전 신청은 또 어떻게 하나요? 네, 사전 신청 기간이 9월 18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이고요. 충청북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교육연수팀으로 전화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전화번호 043-257
4835 043 257국에 4835번으로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충청북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특강 신청 링크가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링크 네. 클릭하셔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즘 뭐 청소년들 많이 쓰고 있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다 해당되는 거네요. 충청북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 뭐 이 정도만 해도 다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아이들에게 독서 습관을 길러주고 싶으신 부모님들 많이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 소식 들어볼까요? 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관악구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소식입니다. 꿈드림이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기관이죠? 네, 맞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사실 직접 출연을 합니다. 여기 선생님들이 네. 직접 출연해서 이제 꿈드림 기관 소개도 하실 예정인데요. 네. 이 관악구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에서 9월부터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급식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야, 급식 지원 사업이라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것처럼 꿈드림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급식을 제공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학교 급식 같은 경우에는 무상급식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은 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급식을 제공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코로나인데 급식을 할 수가 있나요? 네,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직접 만나서 식사를 제공하기는 어렵겠죠. 네. 그래서 배달 서비스가 간다고 합니다. 네. 예. 신청자에게 연말까지 네. 격주로,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 네. 10끼 분량의 부식, 예를 들어서 그 햇땡이라고 아시죠? 네네, 즉석밥, 네네. 그 햇땡이나 네. 통조림, 컵밥 이런 것들을 2주에 한 번씩 집으로 배달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좋습니다. 관악구 사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널리 알려져서 많이 신청했으면 좋겠네요. 자, 신청은 직접 해야 되는가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관악구 꿈드림에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신청 방법은 카카오 채널이나 페이스북에서 관악구 꿈드림을 검색하면 관악구 꿈드림 페이지가 나옵니다. 네. 페이지에 포스트 글을 확인해 보시면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사업 안내글과 신청 사이트 링크가 올라와 있으니까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관악구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 02-877-9400, 02-877-9에 9400번입니다. 아까는 9400으로 읽고 또 9400이라고 또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02-877-9400입니다. 네,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철홍 팀장 가시기 전에 퀴즈 한 번 더 읽어 주실래요? 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빨리 읽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처음 선보이는 코너 사서함 924호에서 구의사의 의미는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관악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직원 수가 924명, 2번 관악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건물이 924층, 3번 구의사는 9세에서 24세 즉 청소년을 의미한다. 아직 네. 정답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유튜브 댓글창에 올려주시면 네. 두 분 선정해서 선물 네. 드리겠습니다. 정답 올라오고 있습니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정답. 네, 그렇군요. 네, 자, 민철홍 팀장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바로 사소함 924호로 넘어가겠습니다.